정수가 할매 목도리 못 봤니? 저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죠. 몰라요, 할머니. 그것이 제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짓말이기도 했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쨍그랑 도자기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급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던 거실 한가운데 제가 그토록 아끼던 청자색 찻잔이 산산조각 난 채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8살 손녀 지우가 작은 몸을 움츠린 채 서 있었죠.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지우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큰 눈망울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단다, 지우야. 저는 재빨리 손을 닦으며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죠. 다치지 않은 게 더 중요해. 찻잔은 또 사면 되지만 우리 지우는 하나밖에 없지 않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손녀를 안심시키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우가 저를 올려다보던 그 눈빛이, 두려움에 가득 찬 그 표정이 마치 50년 전 15살이었던 저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니, 그건 지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50년 전 소녀였던 제 목소리였죠. 손녀를 꼭 안아주면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팠던 15살 겨울.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그 낡은 집. 6.25 전쟁이 끝나고도 오래 지났지만 우리 집만큼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고 학교에 가도 점심을 굶곤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토록 아끼시던 털실 목도리를 중학생이었던 제가 몰래 가져가 고구마 한 보따리와 바꿔버렸던 그 추운 겨울날. 정말이지, 왜 하필 오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걸까? 저는 손녀의 등을 토닥이면서도 속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는 찻잔 하나를 깨뜨렸을 뿐인데 저는 할머니의 인생 전부였던 목도리를 빼앗아갔던 거였으니까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아직도 불안함이 가득했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우가 다치지 않았으니 할머니는 정말 괜찮단다. 자, 이제 할머니가 치울 테니까 지우는 저기 앉아 있거라. 혹시 발 다칠까봐. 아이를 소파로 안내한 뒤 저는 빗자루를 들고 깨진 찻잔 조각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쓸어 담으면서도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파란빛이 도는 청자색 파편들이 쓰레받기에 담기는 소리가 마치 50년 전 제 양심이 조각조각 부서지던 그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때 왜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문득 다른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전쟁으로 할아버지를 잃으시고 아들마저 병으로 먼저 보내신 후 남은 건 손녀인 저뿐이었습니다. 며느리마저 재혼해서 떠났고 할머니는 당신이 60을 넘긴 나이에 중학생 손녀를 홀로 키우셨죠. 그런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느 날 방과 후 동네 불량배 오빠들이 저를 괴롭힌 적이 있었어요. 교복을 잡아당기며 거지네 집에 라고 놀렸죠. 15살 소녀였던 저는 겁에 질려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놈들이 감히 우리 정수기한테. 멀리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리가 굽어 걷기도 불편하셨을 텐데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달려오고 계셨어요. 아니, 달려왔다기보다는 구부정한 몸으로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며 제게 오셨죠. 우리 정수기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둔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휘두르시며 불량배들을 쫓으셨어요. 예순이 넘은 작고 굽은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이셨습니다. 불량배들이 흩어진 후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시며 제게 오셔서 제 교복의 먼지를 털어주셨죠. 정수가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할머니, 허리는요? 할머니 허리 아프신 거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가 허리를 붙잡고 계신 걸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매는 괜찮단다. 우리 정수기만 무사하면 할매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그날 이후 할머니는 며칠을 누워 계셨죠.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그 추운 겨울에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쓰레받기에 마지막 파편을 담으며 저는 소파에 앉아 있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쓰레기통에 깨진 찻잔을 버린 뒤 손을 씻고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야기해 줄까? 네, 할머니. 아이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도 지우만 했을 때, 아니, 조금 더 컸을 때 실수를 정말 많이 했단다. 그런데 고조 할머니는, 지우의 고조 할머니는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 괜찮단다, 정수가. 네가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도리를 잃어버린 후에도 제가 눈물을 흘렸을 때에도 할머니는 한 번도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50년이 지나도록 할머니께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목도리를 바꿔 먹은 것도, 그래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것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고백하지 못한 것도. 저는 할머니를 피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사랑했죠. 할머니 곁에서 더 잘해드리려고 애썼습니다. 빨래도 제가 하고 밥도 제가 짓고 할머니 허리도 주물러 드렸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그때 고구마 참 맛있었지 라고 하실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백하려다가도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면 차마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할머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할머니는 진실을 모른 채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정말 모르셨을까요? 할머니? 손녀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어? 아, 아니란다. 저는 급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조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 지우의 고조 할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셨단다. 지우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그 손의 온기가 제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고 깨진 찻잔은 이미 쓰레기통 속에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할머니를 잊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할머니를 더 사랑했어요. 하지만 왜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왜? 저는 손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지우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저는 50년 전 15살의 저 자신을 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할머니도 저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셨을 거라는 걸. 하지만 그 깨달음과 함께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그때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목도리를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도 왜 저를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며 종자용 고구마를 구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할머니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걸까요? 그날 밤 손녀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50년 전 그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따뜻한 가로등 불빛과는 달리 제 기억 속 그때 그 겨울은 너무나 춥고 어두웠죠.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그 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기와장 몇 개가 깨진 낡은 집이었죠.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서 할머니는 헌신문지를 구겨 벽 틈새에 끼워 넣으시곤 했어요. 그래도 바람은 계속 들어왔고 저는 할머니 품에 꼭 안겨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 집만큼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먹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아침은 묽은 죽으로 때우고 점심은 그냥 굶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도시락통이라도 있었지만 저는 도시락통조차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면 저는 교실 밖으로 나가 운동장 구석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창피해서 배를 꼭 움켜쥐곤 했죠. 정수가 점심 안 먹니? 같은 반 여학생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나 배 안 고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15살 소녀에게 가난은 배고픔만큼이나 수치스러운 것이었으니까요. 저녁도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은 드시지 않고 저에게만 먹이려 하셨고, 저는 할머니가 안 드시는 게 너무 걱정되어서 할머니도 드세요 라고 떼를 쓰곤 했어요. 할매는 배 안 고프단다. 정수기만 먹어라. 싫어요. 할머니도 같이 드셔요. 그래, 그럼 할매도 조금 먹을게. 할머니는 제 앞에서 한두 숟가락만 드시고는 할매는 배불러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걸.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은 더 힘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동네 불량배 오빠들의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들 서너 명이었죠. 야, 거지네 집에 온다. 정숙이네 집 냄새 난다더라. 야, 교복도 헝거 입고 다니네. 창피하지도 않아?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야, 어디가? 우리한테 인사도 안 하고? 저기, 저 집에 가야 해서. 집? 그 폐가 같은 집 말하는 거야?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맞는 말이잖아.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하잖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불량배 오빠들이 제 가방을 빼앗았어요. 야, 이 안에 뭐가 들었나 보자. 안 돼요. 돌려줘요. 어디 도시락이라도 있나? 거지네 집 도시락이 궁금한데. 가방을 뺏으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저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엉덩방가를 찌으며 땅에 주저앉았어요. 교복 치마가 찢어졌고 무릎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방 속에는 낡은 교과서 몇 권과 연필 한 자루뿐이었죠. 에이, 재미없네. 아무것도 없잖아. 그들은 가방을 내팽개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찢어진 교복을 붙잡고 피나는 무릎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한 거야? 왜? 그때였어요. 이놈들이 감히. 저 멀리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이쪽으로 달려오고 계셨어요. 예순이 넘으신 나이에 허리가 굽어 걷기도 힘드셨을 텐데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고 계셨습니다. 우리 정수기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둔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작고 구부정한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불량배들을 향해 달려갔고 겁을 먹은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다시는 우리 정수기 건드리지 마. 다음에 또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둔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제게 오셨습니다. 손은 파르르 떨리고 계셨지만 할머니는 제 교복에 먼지를 털어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괜찮니? 많이 다쳤니? 할머니, 무릎이 아파요. 그리고 교복이, 찢어진 교복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교복은 할머니가 품삯을 받아 겨우 사주신 거였어요. 괜찮단다. 교복은 할매가 꿰매주면 돼. 우리 정수기만 무사하면 그걸로 됐어. 할머니는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는 함께 집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걸으실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시는걸요. 허리를 한 손으로 붙잡고 계신걸요. 집에 돌아온 후 할머니는 제 무릎에 붉은 약을 발라주셨어요.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지? 조금만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리고 찢어진 교복을 바늘로 꿰매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떨렸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매셨어요. 할매가 잘 꿰매줄 테니까 내일 입고 가도 괜찮을 거야. 할머니, 고마워요. 고맙긴. 할매가 우리 정수기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단다. 그냥 허리가 좀 아파서. 할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고 일어나려고 하시면 으윽 하는 신음을 내시곤 했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등을 주물러 드렸지만 15살 소녀의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하루, 이틀, 사흘. 할머니는 계속 누워 계셨습니다. 그 사이 저희 집 먹을 것은 거의 바닥이 났어요. 쌀독에는 쌀 한 줌도 남지 않았고 김치독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라, 정수가. 할매가 일어나면 뭐라도 해줄게. 하지만 할머니는 일어나실 수가 없으셨어요. 저는 그날 밤 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했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났고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시며 옆방에서 한숨을 쉬셨죠. 할머니를 위해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며칠 후 할머니는 겨우 일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걸으실 수는 없으셨어요. 더욱 허리가 굽으셨고 걸음마다 아파하셨습니다. 나 때문이야. 나를 지켜주시려고 할머니가 이렇게 되신 거야.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동네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 아줌마는 마을에서 조금은 사는 편이었고 가끔 할머니께 삭바느질 일을 주시기도 했죠. 어머, 정숙이 아니니? 학교 갔다 오니? 네, 아줌마. 그래, 참, 너희 할머니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며? 걱정이네. 네, 허리를 많이 다치셔서. 아줌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정수가 아줌마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할머니가 목에 항상 두르고 다니시는 털실 목도리 있잖아. 파란색이랑 회색 섞인 거, 할머니의 목도리. 그거 말이야, 아줌마가 좀 갖고 싶은데 만약 그걸 아줌마한테 준다면 말이지. 아줌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고구마한 보따리 줄 수 있어. 요즘 막 캐낸 거라 정말 맛있단다. 크고 좋은 것들로 말이야. 너희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고 너도 실컷 먹을 수 있을 거야. 고구마 한 보따리.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고구마, 할머니께 드릴 수 있어. 할머니가 배고프지 않으실 수 있어. 아줌마, 그런데 그 목도리는 할머니가 정말 아끼시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정수가 생각해봐. 목도리 하나로 너희 할머니랑 너랑 며칠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야. 지금처럼 굶지 않아도 되고, 할머니 허리도 아프신데 영양가 있는 거 드셔야 하지 않겠니? 아줌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목도리는 또 살 수 있지만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니? 너희 할머니 몸도 약하신데. 맞는 말이었어요. 할머니는 허리를 다치신 후로 더 약해지셨어요.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시고 고구마를 드시면 기운을 차리실 수 있을지도 몰라. 그냥 한번 생각해봐. 아줌마는 여기 살아. 마음 정하면 언제든 와. 아줌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할머니의 신음소리는 계속 들렸고 고구마 생각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할머니를 위한 거야. 할머니가 배불리 드시고 기운 차리시면 그럼 되는 거야. 목도리는 나중에 또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게 할머니를 위한 걸까? 아니면 네가 배고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15살 소녀는 그 겨울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나아지셨지만 여전히 허리가 불편하셔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셨어요. 저는 학교를 마치면 바로 집으로 달려와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먹을거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마지막 남은 쌀로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아주 묽은 죽이었어요. 쌀알보다 물이 더 많았죠. 정수가 많이 먹어라. 할머니도 드세요. 할매는 아까 먹었어. 배불러.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먹으면 할머니가 더 슬퍼하실 것 같았으니까요. 묽은 죽을 떠먹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해. 다음 날 방과 후 할머니가 잠드신 사이 저는 방 구석에 고이 접혀 있던 할머니의 목도리를 바라봤습니다. 파란색과 회색이 섞인 손때가 묻은 그 목도리. 할머니는 그 목도리를 정말 아끼셨어요. 추운 겨울에만 꺼내 두르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정성스럽게 접어서 방 구석에 보관하셨죠. 한 번은 제가 할머니, 그 목도리 예뻐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목도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건 너희 할아버지가 전쟁 나가시기 전에 할매한테 주신 거야. 추우면 이거 두르고 날 기다려요 라고 하셨지.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하셨지만 이 목도리는 남아있단다. 그래서 할매는 이걸 보면 할아버지 생각이 나.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그 목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할머니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남은 할아버지의 흔적이라는 것을. 저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위한 거야. 할머니가 제대로 드셔야 건강해지실 수 있어. 목도리보다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 손가락이 목도리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털실 촉감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더 좋은 목도리를 사드리면 돼. 지금은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게 더 중요해.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니,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목도리를 품에 안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동네 아줌마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품 안의 목도리가 따뜻했지만 제 가슴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집을 나왔고
목도리는 제 품에 있었으니까요. 아줌마, 저 왔어요. 아줌마 집 대문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오, 정수가, 어머, 정말로 가져왔구나. 아줌마는 반가운 표정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 품에 안긴 목도리를 보셨죠. 이게 그 목도리구나. 어디 보자. 아줌마는 목도리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피셨습니다. 오, 털실이 좋네. 촘촘하게 짰어. 이거 요즘 귀한 건데. 아줌마, 그럼 고구마. 그래, 약속했잖아. 여기 가져가렴. 아줌마는 집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고구마가 가득 담긴 자루를 가져오셨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손바닥만 한 고구마들이 자루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너희 할머니랑 열흘은 먹을 수 있을 거야. 잘 쪄 먹어라.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구마 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줌마 집을 나오며 뒤돌아봤을 때 아줌마는 이미 마당 한가운데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털실을 풀고 계셨죠. 파란색과 회색이 섞인 할머니의 목도리는 이미 한쪽 끝부터 실타래로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아이의 스웨터나 양말이 되기 위해 조각조각 해체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의 목도리를,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고구마 자루를 끌고 왔어요. 무거워서 자꾸 땅에 끌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맛있는 거 드시면 기운 나실 거야. 내가 잘한 거야. 맞지? 하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계셨어요. 정수가 어디 갔었니? 할매가 걱정했잖니. 할머니, 저는 고구마 자루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니?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구마예요. 제가 얻어왔어요. 얻어왔다고? 어디서? 동네 아줌마가 그냥 주셨어요.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구마 자루를 보시며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그냥? 이렇게 많이? 네, 아줌마가 할머니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그냥 주셨어요. 두 번째 거짓말. 할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 정수기가 고맙다고 인사 잘 드렸니? 네, 했어요. 세 번째 거짓말. 착한 아주머니시네. 나중에 할매가 인사드려야겠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공짜가 아니었어요. 저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고구마를 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고구마를 넣어 쪘어요. 얼마 후 부엌에서 구수하고 달콤한 냄새가 퍼져 나왔습니다. 정수가 다 됐니? 할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네, 할머니, 앉으세요. 저는 쪄낸 고구마를 쟁반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 속살이 보이는 고구마들. 할머니,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맙구나. 할머니는 고구마 하나를 집어 드셨어요. 한 입 드시고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맛있네.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구나. 하지만 그 미소가 왜인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도 고구마를 하나 집어 먹었어요. 달콤했습니다. 정말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입 안에서 살살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고구마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할머니 목도리랑 바꾼 거야. 할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랑.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수가 왜 그러니? 맛없니? 아, 아니에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꾹 참으면서요. 달콤한 맛과 함께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고백해야 하나,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할아버지 마지막 선물인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할머니가 방 안을 뒤지고 계셨어요. 할머니, 뭐 찾으세요? 응, 할매 목도리 말이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이상하네. 할머니는 이불을 들추시고 옷장을 여시고 방 구석구석을 살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정수가, 할매 목도리 혹시 못 봤니? 파란색이랑 회색 섞인. 할머니의 눈빛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할머니가 혹시 알고 계신 건 아닐까?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몰라요, 할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정말 못 봤니? 네, 못 봤어요. 네 번째 거짓말. 할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 어디 갔을까? 할매가 깜빡했나? 할머니는 다시 방 안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 나와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는 그날부터 할머니는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허리가 아직 불편하셨는데도 지팡이를 짚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셔서 목도리를 찾으셨어요. 혹시 파란색 목도리 보셨어요? 제가 잃어버렸나 봐요. 할머니의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천천히 걸어가시는 할머니. 나 때문이야. 내가 그랬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차마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이웃집 박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정수가, 너희 할머니 목도리 찾으셨니? 아, 아뇨, 아직. 그래? 이상하네. 너희 할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던 건데. 박 아주머니는 뭔가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근데 말이야, 며칠 전에 봤는데 김씨네 아줌마가 그거랑 똑같이 생긴 털실을 풀어서 아들 털옷을 뜨고 있더라고. 네? 응, 파란색이랑 회색 섞인 거. 너희 할머니 거랑 똑같아 보이던데 이상하다 했어. 제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혹시 네가 뭐 아는 거 있니? 아, 아니요. 저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알게 되시면 어떡하지? 박 아주머니가 할머니께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뜰에서 저녁거리를 다듬고 있는데 할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서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는데 평소와 달리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허탈해 보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제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하늘만 올려다보셨어요. 그리고 털썩 마당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당신, 미안해. 할매가 잃어버렸어. 할머니는 하늘을 향해 말씀하고 계셨어요. 저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문틈 사이로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랬어요. 저예요. 하지만 나갈 수 없었어요.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너무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진실을 아신다는 것을. 할머니는 한 번도 제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으니까요.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정수가 학교 갈 준비했니? 라고 물으시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학교는 어땠니? 라고 물으셨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눈빛이요.
제가 할머니를 볼 때마다 할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말없이 그저 바라만 보셨어요. 그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혹시 아신 걸까? 제가 목도리를 바꿔 먹은 걸.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집 뒤 작은 밭에 나가셨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응, 할매가 밭 좀 일굴까 해서. 허리 아프신데 괜찮으세요? 괜찮단다. 할매가 조금씩 하면 돼. 할머니는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하셨습니다. 허리가 불편하셔서 자주 쉬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정수가. 너는 공부해야지. 할매 혼자 할 수 있어.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며칠 후 이웃집 박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너희 할머니가 요즘 동네를 돌아다니시던데? 네? 어디를요? 종자용 고구마를 구하신대. 김씨네 집도 가보시고 이씨네 집도 가보시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구마요? 응. 정수기 먹일 거 심으신다고 하시더라.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목도리를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도 저를 위해 고구마를 심으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목도리를 바꿔 먹은 바로 그 고구마를. 할머니가 허리도 아프신데 왜? 너희 할머니 성격 알잖아. 손녀 먹일 거라면 뭐든 하시지. 참 대단하신 분이야. 박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목도리를.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를 더욱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밭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구부정한 허리로 땀을 흘리시며 고구마 순을 심으시는 할머니.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할머니 곁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할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밭에서 돌아오셨을 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옷에는 땀이 배어 있었어요. 할머니, 손 씻으세요. 제가 물 떠다 드릴게요. 고맙다, 정수가. 제가 대야에 물을 떠다 드렸을 때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수가. 네, 할머니. 할매가 너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목도리 이야기를. 아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손을 놓으셨어요. 그냥 우리 정수기가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할머니. 할매는 정수기만 있으면 돼. 다른 건 다 괜찮아.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손을 씻으셨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밭에 나가셨어요. 고구마 순에 물을 주시고 풀을 뽑으시고 정성껏 돌보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허리가 아프셔도 할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저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할머니께 시원한 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렸죠.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아니다. 우리 정숙이 먹을 거 키우는데 힘들 게 뭐 있겠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넌 공부해야지. 할매 혼자 할 수 있어. 할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할머니가 밭에서 허리를 붙잡고 신음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급히 달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허리가 좀.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할머니, 그만하시고 쉬세요. 제발요. 아니다. 조금만 더. 풀을 뽑아야. 안 돼요.
할머니 아프시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고구마 같은 건 안 먹어도 돼요. 할머니가 아프시는 게 더 힘들어요. 할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정수가, 울지 마. 할머니, 저는, 제가 목도리를 바꿔 먹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정수가, 할매는 괜찮아. 할매는 너만 행복하면 돼.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할머니는 밭의 고구마 순을 바라보셨습니다. 할매가 이렇게 정성껏 키운 고구마, 정수기가 맛있게 먹어주면 할매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야. 할머니,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정수가. 네, 할머니, 저는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앞에는 방금 캐낸 듯한 고구마들이 놓여 있었어요.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개수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보거라, 정수가, 할매가 심은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크진 않지만 우리 정수기 먹기엔 충분하단다. 할매가 정성껏 키웠어.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햇살처럼 밝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고구마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할머니, 이 고구마들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목도리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허리 아픈 몸으로 여름 내내 저를 위해 할매가 오늘 저녁에 쪄줄게. 우리 정수기가 맛있게 먹는 모습 보고 싶구나. 할머니는 고구마를 품에 안으시고 집으로 향하셨어요. 구부정한 허리로 천천히 걸으시는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어깨 위에 얼마나 큰 사랑이 실려 있었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 고구마 찌는 냄새가 퍼져 나왔습니다. 구수하고 달콤한 그 향기가 온 집안을 채웠어요. 정수가, 다 됐다. 이리 와서 먹어라. 할머니의 부름에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낡은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들이 놓여 있었어요. 껍질이 터진 곳에서 노란 속살이 보였고 그 모습이 너무나 맛있어 보였습니다. 자, 앉아라. 할매가 제일 큰 걸로 골라줄게. 할머니는 가장 큰 고구마 하나를 집어 껍질을 벗겨주셨어요. 김이 솔솔 나는 노란 속살. 할머니는 그것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먹어봐라. 할매가 정성껏 키운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구마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죠. 달콤했습니다. 정말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것 같았고 고소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제가 먹어본 고구마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수가, 왜 우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할머니, 이 고구마가 어떻게 생긴 건지. 제가 목도리를 바꿔 먹은 그 고구마 때문에 할머니가 목도리를 잃으셨고, 그런데 할머니는 그 슬픔 속에서도 저를 위해 이 고구마를 키우셨어요. 맛있어서 우는 거지?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맛있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할머니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우리 정수기가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 할매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단다.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당신도 고구마 하나를 드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정말로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수기가 맛있게 먹어주니 할매는 그게 제일 행복하구나.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저는 고구마를 먹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고 할머니는 그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오해하시며 더 많이 먹으라고 권하셨죠. 많이 먹어라, 정수가. 할매가 너 위해서 키운 거니까. 할머니, 할머니는 정말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제가 고백해야 하는데 왜 용기가 나지 않는 걸까요? 옆방에서는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할머니도 주무시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먼 친척 고모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사촌 동생이셨는데 멀리 다른 마을에 사셔서 자주 뵙지 못했던 분이었어요. 언니, 오랜만이야. 그래, 잘 지냈니? 정수기도 많이 컸네. 벌써 중학생이라니. 고모 할머니는 저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착하게 생겼구나. 할머니 말씀 잘 듣지? 네, 고모 할머니. 고모 할머니는 며칠간 저희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주무실 때 고모 할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부르셨어요. 정수가 잠깐 앉아라. 저는 고모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고모 할머니는 찻잔에 보리차를 따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할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 네. 목도리 잃어버리신 거 많이 슬퍼하시는 것 같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도리가 너희 할머니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니? 조금은요. 조금이 아니야, 정수가. 고모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건 너희 할머니의 인생 전부였단다. 그리고 고모 할머니는 저에게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모 할머니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시며 먼 곳을 바라보듯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너희 할머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 아니? 전쟁 때문에 힘드셨다고는 들었어요. 전쟁, 고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25 전쟁 때 말이야. 너희 할아버지가 전쟁터로 끌려가셨어. 그때 할머니는 25이었지. 젊고 예뻤단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떠나시기 전날 밤까지 매일 뭔가를 만드셨어. 뭘 만드셨어요? 털실 목도리였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짜신 거였단다. 전쟁터로 가시기 전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 서툰 손으로 밤새 짜신 거야. 그리고 떠나시는 아침에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걸 두르며 말씀하셨대. 추우면 이거 두르고 날 기다려요. 내가 꼭 돌아올게요. 라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어. 고모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전사 소식이 왔을 때 너희 할머니는 석 달을 울기만 하셨어. 밥도 안 드시고 그냥 그 목도리만 붙들고 우셨지. 고모 할머니.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만 잊으시라고 해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 이걸 버리면 당신도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목도리를 아끼셨던 거구나. 그리고 고모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의 아들도 얼마 후에 돌아가셨단다. 병으로. 네. 그때 할머니가 뭘 하셨는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그 목도리를 아들 영정 앞에 놓고 밤새 절을 하셨어. 여보, 우리 아들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요라고 하시면서. 고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
할머니한테 남은 건 그 목도리와 너뿐이었어, 정수가. 할머니. 할머니는 그 목도리를 보며 남편을 떠올리고 아들을 떠올리며 견뎌오셨단다. 그게 할머니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어.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고모 할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신기한 게 있었어. 할머니가 너한테는 그 목도리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야. 네. 추운 겨울날이면 할머니는 그 목도리를 네 목에 둘러주셨어. 내가 언니, 그거 중요한 건데 애한테 주면 어떡해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고모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당신도 우리 아들도 다 가고 없는데 이 목도리만 남아서 뭐 하겠어. 이제는 정수기가 내 전부야. 정수기가 따뜻하면 내가 따뜻한 거야 라고. 할머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전부인 그 목도리도 내어주실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수가, 고모 할머니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너희 할머니가 그 목도리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슬프셨을지 이해하겠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말이야, 고모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나한테 말씀하셨어. 요즘 정수기가 할머니를 볼 때마다 표정이 슬퍼 보인다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시면서. 고모 할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정수가, 혹시 네가 목도리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건 아니니? 할머니는 그 목도리가 당신 인생 전부였지만 너를 위해서는 그걸 내어줄 수도 있는 분이야. 너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드셨을 거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말하기 힘들면 안 해도 돼. 다만 할머니를 너무 슬프게 하지 마라. 할머니는 이제 너밖에 없으시거든. 저밖에 없으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모 할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짜신 목도리. 전쟁터로 떠나시며 꼭 돌아올게요 라고 하신 약속. 돌아오지 못하신 할아버지를 평생 기다리신 할머니. 아들마저 잃으시고 그 목도리만 붙들고 사신 할머니. 그런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계절이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또 어른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점점 나이가 드셨습니다. 예순이 넘으신 할머니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셨고 허리는 더욱 굽으셨으며 걸음도 느려지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할머니 곁에서 더 잘해드리려고 애썼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리고 할머니 옷을 빨아드리고 할머니와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백하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용기를 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미루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25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셨어요. 감기로 시작된 것이 폐렴으로 번졌고 할머니는 며칠을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단다. 할매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할머니가 많이 약하셨네요. 나이도 있으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약 드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저는 할머니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약을 드리고 물을 떠다 드리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드렸죠. 정수가 미안하다. 할머니 왜요? 할매가 아파서 정수기가 고생하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돌봐드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할머니의 손은 예전보다 더 말랐고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정수가, 네, 할머니. 할매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저한테 모든 걸 주셨어요. 아니야, 할매는 가난해서 너한테 제대로 된 것도 못 사주고 맛있는 것도 못 먹이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제가 괴롭힘 당할 때 지팡이 들고 쫓아가 주셨고, 배고플 때 고구마도 심어 주셨고,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너는 할매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보물이야.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할매는 말이야, 당신도 보내고 아들도 보내고 모든 걸 다 잃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정수기가 있어서 살 수 있었어. 정수기가 있어서 할매는 행복했어. 할머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고백해야 해. 지금 말해야 해. 할머니, 사실은 목도리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셨어요. 으흑, 으흑.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할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기침하시다가 겨우 진정하셨어요. 괜찮다, 정수가. 할매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방에 가서 누우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할매가 좀 피곤하구나.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 방까지 모셨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할머니가 잠드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으시며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정수가, 할매가 하나만 부탁할게. 네, 할머니, 말씀하세요. 행복하게 살아라. 할매 걱정 하지 말고 네가 행복하면 할매는 그걸로.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잠드신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하지 못했어. 할머니, 언제쯤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다행히 할머니는 회복하셨습니다. 며칠 후 일어나 앉으실 수 있게 되셨고 죽도 드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으셨어요.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고 계셨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어깨를 주물러 드렸죠. 정수가, 네, 할머니. 할매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네? 할머니가요? 왜요? 할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할매가 너한테 해준 게 없구나. 다른 집 애들은 부모님이 좋은 것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이는데 너는 할매밖에 없어서.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잘해주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제가 괴롭힘 당할 때 지팡이 들고 쫓아가 주셨고 고구마도 심어주셨고 저는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너는 할매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보물이야. 할머니. 그리고 말이야,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할매는 네가 괴로워하는 게 제일 힘들어. 네? 네가 요즘 뭔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 같은데 할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시는 건가요? 괜찮단다, 정수가. 뭐든 할매한테 말해도 돼. 할매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지금이야. 지금 말씀드려야 해.
할머니, 사실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목도리를 할머니는 제 손을 더 꼭 잡으셨어요. 할머니, 하지만 결국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괜찮단다, 정수가. 말하기 힘들면 안 해도 돼. 할매는 알아. 할매는 다 알고 있어. 할매는 다 알고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병을 이겨내셨지만 몸은 점점 약해지셨어요. 75을 넘기신 할머니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할머니를 모시며 살았어요. 주변에서는 정숙이 너 언제 시집 갈 거니?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할머니를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할머니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곁에 있으면서 할머니께 잘해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병세가 다시 깊어지셨어요. 정수가, 할매가, 이제.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정수가, 할매 말 들어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할매는 정말 행복했어. 정숙이 덕분에 할매는 행복했단다. 할머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매가 정숙이 네 할아버지도 잃고 아들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정숙이가 있었어. 정숙이가 할매를 살게 했어. 할머니, 저도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정수가, 할매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네, 할머니. 행복하게 살아라. 네가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머니는 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할매는 알아. 네가 마음에 뭔가 담아두고 사는 거. 할머니, 괜찮단다. 할매는 다 괜찮아. 할머니, 저는 고백해야 해. 지금 말씀드려야 해. 할머니, 그때 목도리를 하지만 할머니는 제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셨어요. 쉿, 괜찮단다. 하지만 할매는 알고 있어. 그리고 괜찮아. 정수가, 할매는 너를 사랑해. 그것이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붙잡고 울었어요.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저 아직 할머니께 제대로 말씀드리지도 못했어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마치 잠드신 것처럼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고모 할머니가 오셔서 함께 울어주셨고 동네 분들이 찾아와 조문을 하셨어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 정수기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 이제야 편히 쉬시겠네. 저는 상복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모든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걸까?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할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정수가, 할머니가 아끼시던 물건들은 따로 보관해 두거라. 네, 고모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정갈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모두 기운 자국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늘 깨끗하게 관리하셨습니다. 그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할머니의 채취가 느껴졌어요. 할머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옷장 아래 칸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래 열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중 하나는 젊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예뻤어요. 환하게 웃고 계셨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계셨죠. 또 다른 사진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아마 제 아버지였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였는데 뭔가 익숙했습니다. 이 종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앞면을 보니 제가 중학생 때 학교에서 받아온 유인물이었어요. 수학 문제가 인쇄되어 있었고 여백에는 제가 낙서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버렸던 종이인데 왜 할머니가 이걸 가지고 계셨을까? 저는 종이를 뒤집어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뒷면에는 서툰 한글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줌마한테 들었어요.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셔서 글씨는 삐뚤빼뚤했어요. 어떤 글자는 틀리기도 했고 어떤 글자는 여러 번 고쳐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었습니다. 정수기가 목도리 바꿨대요. 고구마랑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당신 선물 미안해요. 정수기 배고프니까 괜찮아요.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계속 읽었습니다. 정수기 슬퍼해요. 할매 볼 때마다 슬퍼 보여요. 정수기 슬픈 게 제일 힘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자 고구마 어디서 구할까? 김씨네 박씨네 물어봐야지, 할머니. 할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더 읽었습니다. 정수기 학교길 조심. 동네 애들 또 괴롭히면 할매가 지켜줘야지. 가을에 고구마 캐서 정수기 먹이면 행복할 거야. 정수기가 맛있게 먹으면 할매는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줄, 정수가 괜찮단다. 할매는 너를 사랑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를 가슴에 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고모 할머니가 달려오셨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모 할머니는 제 손에서 종이를 가져가 읽으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 알고 계셨구나. 고모 할머니, 할머니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 알고 계셨던 것 같구나. 고모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는 한글도 제대로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버린 종이에다가 당신 마음을 적으셨어요. 종이 한 장도 아까워 제가 버린 유인물 뒷면을 사용하신 할머니. 배움이 없어 한글도 서툴렀지만 그 짧은 문장들 속에 모든 마음을 담으신 할머니. 저는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떤 글자들은 정말 서툴렀어요. 괜찮아요에 괜자가 틀려 있었고 사랑의 예 랑자도 제대로 쓰지 못하셨어요. 그 옆에는 연습하신 흔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글자를 여러 번 쓰고 지우신 자국. 할머니가 얼마나 애쓰며 이 글자들을 쓰셨을까요? 정수가. 고모 할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할머니는 너를 진짜로 사랑하셨던 거야. 저는 왜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 그리고 용서하셨어. 하지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목도리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저를 위해 종자용 고구마를 구하러 다니셨잖아요. 당신 선물 미안해요. 정수기 배고프니까 괜찮아요. 이 한 문장 속에 할머니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신 마지막 선물을 잃은 슬픔. 하지만 손녀가 배고파서 그랬다는 걸 아시기에 괜찮다고 하시는 할머니의 마음. 그리고 할머니는 고구마를 심으셨어요. 허리 아픈 몸으로 여름 내내 땀 흘리며 가을에 고구마 캐서 정수기 먹이면 행복할 거야. 제가 그 고구마를 먹으며 눈물 흘렸을 때 할머니는 정말로 맛있어서 운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고모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정수가. 할머니는
네 마음을 다 아셨을 거야. 그럼 왜 할머니는 네가 괴로워하는 게 더 힘드셨던 거야. 그래서 고모 할머니는 종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정숙이 슬퍼해요. 정숙이 슬픈 게 제일 힘들어요. 할머니는 네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어. 그래서 모르는 척 하신 거야. 그게 할머니의 사랑이었던 거지. 저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정수가 괜찮단다. 할매는 너를 사랑해. 할머니, 왜,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저는 한참을 종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종이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간직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서툰 한글로 적힌 사랑의 편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제가 고백하기를 기다리신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거였습니다. 진짜 용서는 이미 그때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김씨네 아줌마한테서 진실을 들으신 그날, 할머니가 이 종이에 괜찮아요 라고 적으신 그 순간, 종자용 고구마를 구하러 동네를 돌아다니신 그 모든 날들, 고구마를 심어 제 앞에 내어놓으시며 환하게 웃으신 그 순간, 제가 눈물 흘리며 고구마를 먹을 때 맛있어서 우는 거지? 라고 하시며 행복해 하신 그 순간, 모든 게 이미 용서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할머니를 여의고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 결혼을 해서 손녀 지우를 낳았어요. 세월은 흘렀지만 할머니는 제 가슴 속에서 단 하루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그 종이는 깨끗한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어두었어요.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 그것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수가 괜찮단다. 할매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어제 손녀 지우가 제 찻잔을 깨뜨렸을 때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밤새 그 기억에 시달렸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할머니의 묘소는 산빛 아래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둘러싼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저는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65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묘소에 도착했을 때 아침 햇살이 할머니의 비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 김순덕. 할머니의 이름.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국화꽃을 놓았어요. 이슬이 꽃잎에 맺혀 반짝였습니다. 품에서 할머니가 남기신 종이를 꺼냈습니다. 35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 저였어요. 비석의 할머니 이름을 바라봤어요. 제가 목도리를 바꿔 먹었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말. 미안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도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비석 앞 차가운 흙.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흙을 적시며 스며들었어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흐르는 바람.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새 한 마리가 지저귀며 날아갔습니다. 햇살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을 뻗어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 하지만 햇살에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은 바람. 저는 종이를 다시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괜찮단다, 정수가.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비석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평생 사랑했어요.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 햇살은 더욱 밝아졌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할머니의 비석을 한 번 더 바라보고 깊이 절을 했어요. 비석을 두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다시 올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발걸음은 느렸지만 가슴은 가벼웠어요. 아니, 가볍다기보다는 따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함께 걷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품속의 종이를 꺼내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정수가 괜찮단다. 할매는 너를 사랑해. 할머니의 서툰 한글. 하지만 그 어떤 글보다 아름다운 글씨. 저는 종이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그 말은 바람 속에 흘려보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묘소에서 돌아온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 지우는 아직 자고 있었고 집 안은 고요했어요. 저는 할머니의 종이를 벽에 걸린 액자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정수가 괜찮단다. 할매는 너를 사랑해. 유리 너머로 할머니의 서툰 한글이 보였어요. 할머니? 뒤에서 손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일어나 저를 보러 온 거예요. 지우야, 일어났니? 저는 지우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지우야, 저기 저 액자 보이니? 네. 저건 고조 할머니가 할머니에게 쓰신 편지란다. 지우가 액자를 올려다봤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해요. 그래, 고조 할머니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셔서 한글을 잘 모르셨거든. 저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 짧은 글 속에 고조 할머니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단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괜찮단다. 사랑해라고 쓰여 있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제가 찻잔 깨뜨렸을 때처럼요? 그래, 똑같아.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도 지우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지우. 그날 저녁, 지우를 재우고 저는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털실 뭉치를 꺼냈어요. 파란색과 회색 털실.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색이었습니다. 뜨개질 바늘을 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한참을 뜨고 있을 때였습니다. 툭! 바늘에서 실이 빠져나갔어요. 아! 몇 땀을 뜬 부분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털실이 엉켰어요. 저는 당황해서 실을 잡아당겼지만 더 엉키기만 했습니다. 이게 한숨이 나왔어요. 조심스럽게 엉킨 부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애쓴 끝에 겨우 실을 풀었어요. 그리고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도 이렇게 서툴게 사랑을 적으셨겠구나. 배움이 없어 한글도 서툴렀던 할머니. 제가 버린 종이를 아껴 쓰시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셨을 할머니. 틀린 글자를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그렇게 사랑을 엮으셨겠구나.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실수하고 풀고 다시 뜨고 서툴지만 정성껏 손녀를 위해 할머니처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바늘을 움직이며 한 땀 한 땀 떴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거실의 액자를 바라봤어요. 정수가 괜찮단다. 할매는 너를 사랑해. 할머니, 저도 이렇게 사랑을 이어갈게요. 바늘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한 땀, 한 땀. 밤이 깊어갔습니다. 목도리는 어느새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회색이 섞인 할머니의 목도리와 같은 색깔. 저는 그것을 손에 쥐고 느꼈어요. 할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일어나 저를 보러 왔을 때 저는 완성된 목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우야, 다 됐어. 할머니가 떠준 거야. 우와, 예뻐요. 지우는 목도리를 목에 두르며 웃었습니다. 따뜻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손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그렇게 행복하셨던 거구나. 그리고 저도 지금 행복했습니다. 지우야, 이 목도리에는 고조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단다. 정말요? 응,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도. 지우가 목도리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아껴 쓸게요. 그래, 우리 지우. 지우가 학교에 간 후, 저는 벽에 걸린 액자 앞에 섰습니다. 정수가 괜찮단다. 할매는 너를 사랑해. 할머니, 사랑합니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손을 뻗어 액자를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유리 너머로 할머니의 글씨가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액자를 비췄고 할머니의 글씨가 반짝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은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요, 제 마음을. 저는 액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할머니, 그렇게 할머니의 사랑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한 땀 한 땀, 영원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